펑.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한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세계 언론들이 생중계로 내보내며 지켜봤죠. 영국의 BBC는 남한과 북한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며 1953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한에 발을 들여놓았다 라고 설명했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동 경로를 모두 생방송으로 공개하며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김정은이 대립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남한으로 갔다 라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올해 안으로 종전에 합의했다 라며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전쟁이 끝나간다. 미국과 모든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난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인 수준의 평화협약과 남북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장 중요한 남과 북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했고,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제로 연락사무소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공언한 지 3일 만에 이를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총참모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힘없이 무너진 날 당일 비무장지대에 북한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의견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의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과 공동경비구역에서 남북 모두 비무장 상태로 근무를 해왔는데, 이번 북한 총참모부의 발언으로 북한의 JSA 재무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북한이 만약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오후 3시 40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한국전력이 북한에 보내주던 전기 공급을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숨겨진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충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는 지금 북한이 남측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의도는 없다,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을 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최근 식량난의 외화까지 바닥난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북한이 겉으로는 한국을 향한 도발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트럼프의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도발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금융 및 경제 분야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 대신 한국을 도발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 라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어긋나는 돌발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북한은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가라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향해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죠. 지금까지는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겠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이례적인 수준의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무기한 연장됐던 한국의 계획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 사태와 관련해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전하며 또한 함께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보건, 의료 및 재난재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협력과 함께 철도 연결 등 남북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강릉과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과 판문점 견학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한 원칙을 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이 선언문에 담긴 내용들을 지키고 무력 시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긴급으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 결과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엄중 경고 등 수위 높은 표현이 담겨 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 방문 등 글로벌 경영 행보를 마치고 어제자 14일이죠. 귀국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ASML 경영진과 직접 만나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즉 EUV 장비 공급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의 올해 글로벌 현장 경영은 지난 1월 브라질, 5월 중국에 이어 세 번째인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TSMC가 꽤나 긴장할 만한 소식인데요. 어제 14일 오전 10시쯤 해가지고 이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재용 부회장은 이 취재진과 마주하고 ASML과 만나 극자외선 장비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왔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혹시 진행된 것이 맞냐라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동행한 김기난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장을 가리키면서 우리 김 부회장께 여쭤봐 주시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해 5월 중국 시안 출장 귀국길에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묵묵부답으로 응한 것과 다른 모습이란 것이죠. 꽤나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약간은 과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토스하는 정도의 어떤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ASML로부터 이 EUV 장비 공급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삼성전자와 TSMC 간 EUV 장비 물량 확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회장과 김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아 이 TSMC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서 7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장비 공급 계획 및 운영 기술 고도화 방안, 그리고 AI 등 미래 반도체를 위한 차세대 제조 기술 개발 협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장 전망 및 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위한 미래 반도체 기술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목적 자체는 아무래도 장비 확보가 최우선이 되었을 듯합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ASML의 EUV 장비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우선 TSMC가 9월 올해 말까지 EUV 노광기 50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히면서 격차를 좁혀야 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귀국과 동시에 이 긍정의 시그널을 알려준 것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ASML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또 ASML 지분 1.5%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죠. 이 EUV 장비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재 굉장히 핫한 이슈죠. 바로 전작권 전환 이슈인데 한미 안보 협의회죠. 이 SCM 공동 성명서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문구가 미국 측 요구로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미 국방 당국은 14일 오전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SCM을 갖고 총 20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성명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던 제51차 SCM 공동성명과는 몇 가지 대목에서 좀 문구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관한 것인데요. 지난해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이전에도 해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주한미군 수를 줄이지 않겠다, 유지하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제52차 공동성명에는 이 대목이 쏙 빠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한국 측은 기존대로 해당 문구를 유지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방위비 압박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은 또 해명에 나섰는데요. 미 국방부 측은 에스퍼 장관은 이 상호 방위 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라는 이 문구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우리 측도 동의했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기존의 항목에서 수를 유지한다, 주한미군 수를 유지한다와 방금 말씀드린 이 주한미군 주둔을 약속한다, 이 두 가지 의미는 누가 봐도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0명만 딱 박아두고 주둔하게 해둬도 그게 주둔이니까요. 결국 미국 측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분명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유지 대목을 삭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서 미국 측에서 한국과 미국 간 국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고려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로 흘러나온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사실상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미국이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의 이 전략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진화에는 나서고 있으나 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협상의 구실로 사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실제 이는 우리가 독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실제 미군을 감축했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적절한 방위비를 독일이 내지 않고 있다. 독일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또 달라진 부분은 전시작전 통제권, 지금 핫한 이슈죠. 전작권 전환 계획에 관한 문구인데, 지난해에는 양국 장관이 2020년에 미래연합사에 대한 완전 운용 능력 평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구체적인 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시점을 명기했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에스퍼 장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라는 이런 좀 애매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즉 미국 측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우리나라 측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간의 2015년 합의된 것이고 신중을 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견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잘해나갈지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좀 어렵죠 말이. 결국 한미 국방 당국 간, 제가 정리해드리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할 이 평가 기준과 방식에 대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장 또 미국은 한국에게, 여기가 중요해요, 전작권을 전환시킬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미국 측에서는 결국 미군 주둔과 관련된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SMA 합의가 늦어지면 주한미군의 현재 수준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버린 것이죠. 한편 이날 양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긴급 취소돼 양측의 이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검색어에 매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월 이후 다른 외국 국방 장관들과도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일각에선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서 쓸데없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 에스퍼 장관이 기자회견을 피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한국과 미국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방위비 압박을 우리나라에게 하고 있다는 점, 특히 전작권의 경우는 당장 넘겨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번 이슈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